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영입니다. 카더라는 모토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라이브와 클립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현대 트라고 액션트님, 변상준님, 이한준님, 그리고 문지원님, JJY 라이드 인 코리아님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JJY님께서 6시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지금 혼자 하면서 주 방송 시간대를 이제 12시 점심 12시로 바꿨죠. 12시로 바꿔서 점심시간대 대부분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점심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6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들린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들 다 들린다고 합니다. 조금만 소리 줄여주세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무실 안에서 그 회의실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책상에서 다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시라 퇴근을 하면 좀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오늘 6시라서 아직 퇴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한주님이 GV70 최초 공개가 벌써 대기가 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GV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를 뭐 잠깐 다루고 하면 제네시스에서 GV70을 8일날 한다. 8일날 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온라인 공개고요. 신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시장에 뭐 전시는 되겠죠. 현대 모터 스튜디오 뭐 일산이나 강남에 이제 전시가 될 거기 때문에 실물은 뭐 저희가 중계를 할 수 있으면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V70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좀 만약에 이제 만약은 아니지 거의 큰 이상이 없는 이상 대박이 거의 예정된 그런 차종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김사영 기자도 G70 슈팅 브레이크 G70 튜어링 그 유럽에서 공개 출시될 모델을 그렇게 기다리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GV70으로 바뀌었고 제 주변에 김사영 기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GV70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후기도 가능하면 담을 수 있으면 담을 수 있도록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다루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다들 뭐 이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 예산안 통과. 어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전기차 예산 이야기가 조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예측이 가능한 범위였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 예산이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1조 1,200억 원이 이제 투입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8천억 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3,200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죠. 지금 아직 뭐 전기차 보조금 차량별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금액이나 대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기차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금액이 이제 전체 금액이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한 대당 받는 보조금 액수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와 함께 뭐 테슬라나 포르쉐 타이칸 같이 좀 비싼 차들에 대해서는 그 상한선 그 금액에 제한이 될 거다.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는 보조금 신청 안 할 거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한주님께서 충전기가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전 인프라도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게 뭐 이마트나 혹은 뭐 이런 마트 그리고 공용주차장을 가보면 대기를 많이 하세요. 전기차 차주분들이 대기를 예전에는 그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제가 서울 내에서 돌아다니는 동선 내에서 전기차가 좀 늘어난 건지 확실히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뭐 정부에서도 충전기를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충전기를 늘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떠하게 그 유도를 해야 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 분여회 이런 동의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민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전기버스로 많이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요즘 많이들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요하지만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하는 거에 우선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울, 뭐 수도권, 인천 요 지역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긴 했죠. 예, 많이 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뉴스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볼게요. 접이식 의자인데 접는 거예요. 이게 접히는 거예요. 이 트렁크에 들어가는 트렁크에 들어간 접이식 의자인데 970만 원. 970만 원입니다. 예. 요게 970만 원이에요. 접이식. 우산도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어에서 우산이 나오잖아요. 장우산이 있는데 이 접이식 의자도 거의 1000만 원. 예. 간이 의자죠. 간이 의자인데 이걸로 이걸 펴놓고 낚시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엉덩이에 이제 경차 한 대를 깔고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이거를 타시는 분들이 이 옵션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호기심에 일단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카본 요 가운데 보면 카본이죠. 카본 소재로 되어 있고 뭐 광택 처리된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접이식이에요. 간이 의자. 지금 등받이도 없는 의자가 1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6,500만 6천 만이란다. 죄송합니다. 6,500 파운드. 예, 우리나라 돈으로 970만 원이 이렇게 가격이 되었습니다. 진짜 알면 알수록 롤스로이스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유니티는 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시죠? 핸드폰 게임 하시다 보면 유니티 로고 뜨잖아요. 유니티가 이제 게임 엔진, 게임을 개발하는 엔진으로 자동차 개발부터 최근에는 그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요 게임 엔진 관련해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티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언리얼 엔진을 만드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그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신차라고 하지만 11월이에요. 11월 지난달 이야기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UI 영화가 같아지겠다고, UI가 영화랑 같아지겠다고 말씀하셨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난달 저희가 신차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소나타 N9부터 좀 살펴보자면 저는 그냥 디자인은 전래다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기자들의 의견들 함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응원의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초심을 좀 노력을 잘 담았다라고 평가했고, 다른 기자들도 괜찮다는 평가 댓글이 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QM6는 약간의 비판도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아래는 BMW M5 그리고 아우디 SQ8. 올해의 차 이제 뽑아야 돼요. 12월이거든요. 12월이기 때문에 올해의 차를 뽑아야 되는데, 올해의 차에서 어떤 차들이 많은 표를 받을지, 이게 제일 고민되는 게 GV70이 나오잖아요. GV70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를 보고, 그 차도 어떻게 보면 2020년 12월에 출시되니까 올해의 차 후보 중에 하나일 텐데, 이
12월에 나온 차들은 가끔씩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품질 결함이 한 번씩 터진단 말이에요. 제네시스가 대표적이긴 하죠. 12월에 내놓고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니까. 그러다가 한 3, 4월에 이제 갑자기 품질 제품 결함이 하나씩 터지는데, 아, 이번에는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주님이 소나타 N도 기대한다. 소나타 N은 내년 상반기에 나오죠. 소나타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마키마크님 소나타 모델 체인지 금방 될 것 같다고. 지금 판매량이 K5한테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K5가 소나타를 압살하고 있고, 뭐 그랜저한테 치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랜저한테 치이는 것도 분명 고려를 해서 어떻게 바뀔지 디자인을 좀 빨리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5랑 소나타가 그렇게 많이 바뀌게 된 게 1세대 K5가 나왔을 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분위기가 다시 바뀌어서 소나타가 계속 K5를 누르고 있었는데, 지금 K5 새로운 K5가 나오면서 이제 소나타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차 기아차 카니발과 셀토스가 많이 뽑히지 않을까요? 저는 카니발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카니발, 타이칸, GV70, GV80, 70보다 80, 70, 80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홍영호님이 아반떼 N이 내년 3월인가요?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현대차의 그 스텝들이 다 엉켰어요. 원래는 아반떼 N이 하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뤄지고 늦춰지고 하는 상황에서 아반떼 N이 3월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달의 차 말고 올해의 차 때 저희 6명이 투표를 할 예정이긴 한데, 뭐 카니발, GV7080 뭐 혹은 타이칸 이런 모델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차 판매 수입차랑 수입차하고 국산차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제목 중에 하나가 F1, 한국계 영국인 한세용, 이분이 이제 F1 데뷔전을 치릅니다. 본명은 잭 에이켄이죠. 에이켄인데 F1 데뷔전을 치러요. 조지 러셀의 대체 후보. 그럼 조지 러셀은 어디로 가냐? 조지 러셀은 이제 메르세데스, 루이스 해밀턴이 코로나19 확정되신 건 알죠? 여기 주간 F1. 해밀턴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16라운드가 일단 불참을 합니다. 불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해밀턴은 올 시즌 우승도 확정 지었고 7회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확정 지으면서 거의 뭐 이제 새로운 황제 차기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새로운 황제라고 올라갔죠. 월드 챔피언 그랑프리 우승은 이제 기록을 넘어섰고 월드 챔피언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면서 좀 이제 남은 경기 두 경기까지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다음 경기는 결정이 확정됐고 16라운드 이후에 17라운드는 어떻게 될지 미정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데뷔전 한세용이 데뷔전을 치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분 인터뷰했거든요. 인터뷰했는데 그 한국 이제 태극기랑 영국 국기랑 같이 이제 헬멧이랑 이런 것도 표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전의 기사인데 르노의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한국 분이시고 태극기와 한글명, 모신도 이제 모두 표기합니다. 영국 국기와 영문명, 태극기, 한글명 모두 표기를 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찾으려고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대회를 뛰는데 돈이 이제 좀 후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후원을 받으러 이제 뭐 찾는 주니어 선수 중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드디어 F1에 진출을 데뷔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F1에서 모든 드라이버를 좋아하지만 루이스 해밀턴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루이스 해밀턴이 코로나19로 확진이 되면서 이제 루이스 해밀턴의 대체 선수의 대체 선수, 그러니까 대체 선수의 대체 선수로 이제 F1에 투입이 됩니다. 2-3년 내에 F1 진출을 꿈꿨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렸고, 르노 챔피언십에서 바로 F1에 간 키미 라이코넨처럼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올라간 것들 축하드리면서 경기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밀턴이 빠지니 이번 포디움의 변화가 좀 있겠군요.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해밀턴은 월드 챔피언십을 확정지었잖아요. 확정지었기 때문에 약간의 김이 빠지는 그런 16라운드, 16라운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선수들 개인들은 포디움에 오르는 게 자신들의 영광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현대차 전기차 조형 플랫폼에 대해서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제 발표를 했죠. eGMP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많이들 해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 뭐냐 하면, 스케이트보드 많이 보이시잖아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이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현대기아차가 사실 올 초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랑 함께 차세대 플랫폼 개발을 이제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카누 같은 경우에 발하는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그러니까 판이 있고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가운데 배터리, 끝부분 앞과 뒤에 모터가 달려있는 이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도 사실 이 스케이트 플랫폼을 쓰고 있고, 카누뿐 아니라 테슬라, 리비안, 어라이벌 등 대부분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기차를 개발합니다. 전기차를 개발하고, 이 스케이트 플랫폼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그 차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좋아요. 낮고 그 다음에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으로 무게 중심이 좋을 수 있고, 양쪽 끝단에 모터가 위치하잖아요. 모터가 있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 대비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 휠 베이스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공간을 최대한 극대화 활용할 수 있고, 이 차를 바로 위에 이렇게 얹어버리면 다마스처럼 미래 차들은 다들 다마스처럼 바뀌지 않을까, 그런 구형의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실내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바퀴를 앞에 두면, 모터를 앞에 두면 전륜, 뒤에 두면 후륜, 모터로 앞뒤 두 개 둬버리면 사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모듈로 짜가지고 배터리만 좀 더 추가하면 길어지고 좁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확장성도 굉장히 높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모듈화, 표준화된 통합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기차 라인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 제조 과정도 단순해서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닉 브랜드로 전기차가 넘어가는 거죠. 아이오닉 브랜드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것들을 내놓을 것 같아요. 이한주님이 전륜은 내놓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륜에 가지는 강점, 그리고 후륜 모델의 강점, 그리고 사륜 구동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취사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준중형 CUV, 그 다음에 중형 세단, 대형 SUV 등 다양한 차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기아차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전기차 7개 모델 이미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승용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브랜드인데 기아차는 브랜드를 따로 론칭할지 안 할지는 미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가 또 서자라서 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이지? 소울 EV가 나왔을 때 기아차가 야 우리는 전기차 할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좀 더 대중적인 제네시스 그때 브랜드 론칭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고급, 그리고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중심, 기아차는 전기차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현대차에서 먼저 나오기도 하고 현대차는 심지어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용 브랜드까지 런칭을 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냥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아까 보셨듯이 새로운 브랜드 출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많이 내놓을 것 같다고 주성호님 말씀하셨어요. 이한주님이 아이오닉 567 기아차 CV 제네시스 EG80 이렇게, 이게 EG80도 있고 G80E라는 뭐 명칭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네시스도 곧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GV70 이야기는 아까 초반에 다뤘고, 한국GM 이거 실적 때 잠깐 다뤘는데 한국GM에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노조에서 반대가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와 연내에 타결은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투표에서 부결이 떠버리면서 올해 타결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판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미국 본사에서 한국 시장 투자를 다시 검토하겠다,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부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AS 보증 내수 차별 논란은 제가 영상으로 이제 해서 본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기아차 광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부분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좀 할까 했는데 국토부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를 만 18세로 제한을 했어요. 지금 12월 10일부터 법규가 바뀌죠. 법규가 바뀌면서 그전에는 운전면허가 있었는데 12월 10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제한을 걸어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연령 제한도 면허를 딸 수 있는 연령 제한이 걸려 있었지만 이제는 면허가 빠져버리니까 13세로 바뀌었거든요. 13세로 바뀌었던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올해 12월부터 이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 기사니까 10일부터 시행되는 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가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일단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야, 개인이 사서 구매해서 타는 거는 국회에 통과된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대여죠. 공유 킥보드, 자기 킥보드가 아니라 빌려서 타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나이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일단 조금 하나의 보완되는 장치이긴 하지만 일단 무분별하게 사고가 나는 것들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다시 법안이 마련되고 있죠. 뭐 운전면허를 다시 부활시키는 올해 통과됐던 법안이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진짜 생각 없이 통과시킨 건 아니신지 그냥 전동 킥보드 타보지도 않고 저는 그 법안 통과됐을 때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어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한테 뭐 이런 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정, 저의 진짜 개인적인 저의 혼자 뇌피셜입니다. 그냥 이거 뭐 돈이라도 받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혹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사망한 사고가 불과 한 달 이내에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킨다고 면허도 빼고 나이도 더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진짜 그랬어요. 조심하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대고소 시대.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저는 정말 뇌피셜 머릿속으로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걸리려나? 그 당시 그 시점에 그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욕설이 치솟 쓰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사고가 걱정이 되고, 그 당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됐죠. 이 등급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공유 PM 개인형 이동수단, 그전에는 원동기류로 분류됐어요. 전동 킥보드가, 전동류 장치가 원동기류로 분류됐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 과태료였나 과징금이었나, 하여튼 돈을 물릴 수 있었는데,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류로 분류됐단 말이에요. 자전거류로 분류되면서 헬멧을 쓰지 않아도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이 바뀌면서 다음 주부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습니다. 요즘 킥보드 보면 오토바이 법규도 지금까지 못 바꿨는데 킥보드는 가능할까 하는 이라고 357로고님 말씀하셨고, 이한주님이 자전거도 마찬가지니까 단순하게 말씀하셨고, 헬멧도 안 쓰는 사람 많은데 법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것도 있어봤자 안 지키는 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경찰이 단속을 연말 연시에 이제 음주 단속을 하면서, 음주 단속 인력들이 차량만 음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도 음주 단속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기식인지 실제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단속 건수가 보고 적발된 건 있어요. 적발된 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이게 위험한 게,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나 단속을 하면 잡아야 되잖아요.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따라잡아서 길을 앞에 막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토바이 잘못 이렇게 하다가 경찰관도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고, 운전자도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고, 킥보드도 마찬가지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제도적으로 하는 것 중에 고민해야 될 게, 저는 지금 속도 제한도 많이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바이 단속도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텐덤 막아야 되죠. 텐덤도, 그러니까 킥보드에 둘이 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뭐 둘이 타시는 분들 홍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위험하게 타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보행자 입장에서 혹은 자동차 입장에서 둘 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더러운 커플이라고. 커플들이 더럽진 않아요. 둘이 타는 거. 어쨌든 이거는 진짜 안전상 위험하고 사망사고, 또 주소님 말씀하셨듯이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속도 제한 풀고 제동장치 풀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속도 제한을 걸어놔도 푸는 법이 굉장히 쉽게 공유가 되죠. 이게 뭐 튜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영상 몇 개를 봤더니 이렇게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버튼이 이렇게 좀 몇 개만 눌러서 꾹 누르던가 3초를 누르고 뭐 뒤로 가고 뭐 엑셀 땡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락이 제한이 풀려버리더라고요.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풀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바레인 GP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났죠. 사고도 났고 이거 현대기아차 늑장 리콜은 제가 월요일날 다뤘던 기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속 못 잡는 신용 번호판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를 두 꼭지를 썼어요. 이렇게 신용 번호판 두 꼭지를 썼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뭐 과속 못 잡는 신용 번호판 반사가 잘 안 된다, 어둡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기사를 정리해서 하나 올릴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의 AS, 글로벌 AS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기사는 주요 기사는 요 정도. 반사필름 그 이슈 진짜였냐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반사필름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유럽판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번호판이 어두운 거는 뭐 사실인데 왜 어둡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봐야 되는 게 단속을 하는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 카메라가 최신 카메라다 잡히죠. 옛날 아주 오래된 구형 카메라다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라이트 밤에 지나갈 때 쏘잖아요. 쏘는데 이게 뭐 그냥 할로겐이냐 LED냐 이 라이트 종류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뭐 된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필름 반사 번호판이 되지만 이것도 논란이 많다고 이한주님 말씀하셨고 김은혜 의원실에서 이거 테스트를 한 건데 이제 아마도 40 칸델라라고 해요. 반사 각도가 유럽 기준과 한국 기준이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실에서 말한 거는 반사되는 그 빛에 반사되는 것들이 휘도가 너무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낮게 만들었냐라고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리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안 되겠구나. 월요일날 제가 촬영을 하게 되면 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이번 한 주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사실 GV70 기사에 많이 묻히지 않을까. GV70 기사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GV70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보이긴 하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있고 그런 것들 기준이 굉장히 좀 낮아진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국토부의 입장, 그리고 문제를 지적한 것,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관련 관계자분들의 입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V70 디자인을 실제로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코나 화재는 다 묻혔다고 말씀하시는데 코나 화재도 좀 이야기할 게 있는 게 이건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BMW 불이 났을 때 뭐 운행 금지 조치도 국토부에서 내렸죠. 국토부에서 운행 금지 조치 내리고 그 다음에 조사단 구성해서 조사하고 했잖아요. 근데 코나 화재 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조치가 있었죠. 국토부에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살살 하라고요. 취재하고 있다고요.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바뀌셨네 오늘.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정이 있는 것. 취재는 하고 있는데 기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취재가 잘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항공,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이제 인수한다라고 했는데 이 항공도 국토부의 소관이고 자동차도 국토부, 도로교통, 땅에는 도로교통도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예요. 국토부라고 해서 국토만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정식 명칭입니다. 교통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통이 되다 보니까 항공까지 묶여 있는데 지금 항공 이슈 엄청 바쁘죠. 자동차 이슈도 뭐 작진 않죠. 근데 이 모든 이슈가 부동산 이슈, 아파트, 집값 이런 거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에 인도 있는 가라앉는 것도 국토부냐고 물어보셨는데 사무실로님,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각 시청, 구청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작업들을. 국토부는 큼직큼직한 도로, 고속도로, 지하철 이런 것. 지하철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걸 하죠. 철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빼먹을 게 너무 많아서 국회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임위 1위라고 뭐 거기에서 노코멘트 할게요. 댓글만 읽을게요. 빼먹을 게 너무 많아서 국회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임위 1위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전 댓글만 읽었어요. 인도 보도블록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는 거고 이게 이거를 왜 갈아엎느냐, 자주 갈아엎느냐. 일단 연말이 되면 돈을 다 써야 돼요. 돈을 남기잖아요. 남기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요. 너희 이거 돈이 남았네? 돈이 남았구나. 너희는 괜찮구나. 라고 해서 다음 해, 이듬해 뭐 예산을 책정할 좀 남았으면 그 부분을 깎아버려요.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올해 우리가 수리를 안 한 거지 내년에 수리를 안 할지 모르잖아. 그리고 일단 예산이잖아. 예산은 많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돈이 쓸 곳이 없는 돈이 남으면 무조건 다 씁니다. 다 전부 다 씁니다. 회식비도 안 쓰면 깎인다고. 그렇죠. 안 쓰면 깎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회식비는 어떻게 되더라? 한번 그렇습니다. 무단 전용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국토부를 쪼개야 된다. 진짜 고민되는 게 국토부 장관이 1차관, 2차관, 국토부 장관 밑에 1차관, 2차관이 있어요. 1차관이 이제 부동산 정책, 주택 부동산 정책을 하고 2차관이 교통, 자동차나 뭐 항공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토부 장관의 업무를 지금 최근 3년간 봤을 때 BMW 화재 때 빼고 BMW 화재를 제외하면 거의 한 95%에서 90%에서 95%가 부동산 쪽에 묶여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관을 비롯한 2차관 산하에 그런 정부의 아마 자동차나 항공 쪽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부서를 좀 늘리면 부처를 좀 늘리면 제가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쓸모없는 부처라고 해야 하나? 쓸모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부처 중에 좀 이게 통합시켜도 되는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합을 시켜야 되는 부처는 통합을 시키고 좀 나눠야 하는 부처는 좀 나눠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느 부처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런 부처도 있는 것 같아요. 통합시켜서 없어져도 되는 부처가 있어요. 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 있는 부처들.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오늘 수위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저녁에 방송하면 수위가 좀 높아지나? 시간대를 옮길까요? 6시 이후로 옮길까 고민이 되고 있어요. 텐션이 점심때는 사실 아침을 안 먹고 다녀서 그런지 아침에 좀 약간 가라앉아 있잖아요. 점심때 이제 슬슬 머리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또 밥도 안 먹고 하니까 말이 잘 안 터지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그나마 점심때 잘 먹고 하니까
저녁에 말을 하는 게 텐션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네, 텐션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뭐야 이거? 오늘 퇴근할 때 제일 하이 텐션이라고. 맞습니다. 좀 있으면 퇴근하니까 이 방송만 끝나면 난 퇴근하면 되니까. 오늘 40분 넘었다. 방송 20분인데 오늘 2배 방송했네요. 금요일이라서 조금 더 한 것도 있고, 제가 봐서 다음 주부터 저녁에 방송을 할지도 몰라요. 예. 좀 주말에 고민해 볼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점심 방송보다는 저녁 때 방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점심 때 흐름이 또 깨지고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같이 간다고 기다리는 직원들 배도 고프고 하니까 시간을 봐서, 네, 편안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퇴근 잘들 하시고,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주말도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안에만 계시고, 저도 뭐 아마 대부분 집안에서 보내겠지만 뭐 그래도 잘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주시는 분들 20여 분 감사 인사드리면서 전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달풀님, 주성우님, 김제랄드님, 그리고 357 로고님, 외얼8, 이거 뭐라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리고 다들 지금 제임스 데일풀님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한주님, 이한주님까지, 그리고 또 누구 마키마크님, 다들 반갑습니다. GV70 라이브 뭐가 대행사냐고요? 아니요, 저희 대행사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사실 영상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 라이브 중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에서 저희한테 라이브를 주진 않죠. 주진 않고, 저희가 현대기아차에서 받진 않고 다음이나 이런 포털 통해서, 포털에서는 저희한테 라이브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긴 하죠. 브랜드에서는 저희한테 라이브를 주진 않고 포털 다음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긴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서 뭐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의뢰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라이브를 하잖아요. 유튜브에 항상 라이브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같이 그 로고 나올 때 모토레프 X 다음 혹은 카카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이버도 저희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카더라도 좀 누가 제안했으면 좋겠다. 저는 유튜브랑 페이스북만 하고 있는데 다음이든 네이버든 다들 환영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 퇴근 빨리 잘들 하시고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주말에도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모토레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